이른 새벽, 동네 공원에서 라디오 체조 음악이 살짝 들립니다. 혹시 요즘 웃는 날이 줄었다고 느끼시나요? 하루를 시작하려고 창문을 조금 열면 서늘한 공기가 볼을 스치고 먼 길을 돌아오는 것처럼 마음이 잠시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 식탁 위의 김이 모락모락 오르던 미역국 한 그릇과 잘 익은 김치 한 접시는 분명 따뜻했는데 그 온기가 가슴까지 오래 머물지 못하고 스르르 흩어지는 느낌. 누구나 한 번쯤 겪으셨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분이 가라앉는 순간들이 잦아지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과 뇌, 생활의 리듬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래 함께하던 친구와의 거리가 자연스레 멀어지기도 하고 자주 가던 전통시장의 분주함이 오늘은 유난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죠. 손주가 보내온 사진이 카카오톡에 반짝 떠도 나중에 봐야지 하고 넘겨버리고 저녁 뉴스가 끝난 뒤에도 불을 끄지 못한 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밤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파도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우리가 매일 조금씩 삶의 온도를 조절해준다면 충분히 잔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가볍게 우울을 멀리 보내는 5가지 비결을 여러분의 하루 속 장면들과 함께 천천히 나눠보려 합니다. 새벽 햇살 아래 공원 산책길에서 이웃과 잠깐 인사를 나누는 장면, 저녁 식탁 위 된장국을 천천히 떠먹으며 오늘의 이야기를 한 숟갈씩 덜어내는 시간, 보리차 한 잔 앞에 앉아 깊이 쉬어보는 호흡의 리듬, 주 3회 20분의 전화 약속으로 마음의 창문을 여는 습관, 연필로 감사 3가지를 적으며 손끝에 온기를 되돌리는 작은 루틴. 이 모든 것이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도 우리 삶의 바퀴를 다시 부드럽게 굴려줍니다. 한국의 사계절은 마음을 돌보는데도 좋은 스승입니다. 앞뒤와 벚꽃길을 손주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상상을 해보고, 여름밤 베란다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에 맞춰 호흡을 고르고, 가을 전통시장 골목에서 갓 찢어낸 전의 고소한 냄새를 맡으며 상인과 안부 한마디 주고받고, 겨울 김장철에 이웃과 배추 한 포기 나누며 따뜻한 말 한 줄 얻는 일. 이런 계절의 장면들은 마음을 다시 사람 곁으로, 내 삶의 자리로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돌보는 일이 곧 가족을 위한 마음의 예절이라는 사실입니다. 효는 나를 희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을 지켜 가족의 걱정을 덜어주는 지혜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과학적인 용어보다는 피부로 느껴지는 예시와 한국의 생활 풍경을 중심으로 당장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부드러운 방법들을 권해드릴 것입니다. 다만 비결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마음이 지쳐간다는 신호를 알아두면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몸짓과 표정으로 하루를 건너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노년의 우울을 알아차리는 신호부터 부드럽게 짚어보겠습니다. 새벽 전통시장 골목에서 막 문을 연 칼국수 집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실까요? 혹시 요즘 그런 소소한 장면 앞에서도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으신가요? 노년의 우울을 알아차리는 데에는 거창한 검사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들을 조용히 살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신호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전에는
발걸음이 절로 향하던 동네 공원이나 시장 나들이가 유난히 귀찮아지고 좋아하던 취미가 손에 안 잡히는 날이 잦아지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 경로당에서 장기 한판 두던 즐거움, 성당, 사찰, 교회 모임 후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던 시간이 어느새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손주가 보내온 사진 알림을 보고도 이따가 하며 자꾸 미루게 된다면 마음의 흥미와 기운이 예전만 못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면과 식사의 리듬이 흐트러지는지 관찰해보세요. 새벽 3시 무렵 이유 없이 깨어 뒤척이는 밤이 늘어나거나 반대로 늦잠으로 하루가 무겁게 시작되고 식탁 앞에 앉아도 밥맛이 잘 느껴지지 않거나 밤늦게 과자, 빵 같은 간식만 찾게 되는 변화는 몸과 마음의 리듬이 어긋났다는 표시가 되곤 합니다. 또 하나는 에너지와 집중의 변화입니다. 아침 신문을 펴도 몇 줄 읽지 못하고 덮게 되거나 드라마 줄거리를 따라가기가 어렵고 전화를 받았다가 용건을 깜빡 잊는 일이 잦아지면 마음의 근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깨가 자꾸 안으로 말리는 듯 웅크러들고 외출 준비를 하다 말고 한숨부터 나오는 순간들이 늘어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짐이 되는 것 아닐까? 이 나이에 뭘 해도 소용없다.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도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효를 생각하느라 내 마음을 다 숨기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기다 보면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응어리져 자책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슬픔과 지속적인 우울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피곤한 하루 뒤에 잠깐 기운이 빠지는 건 누구나 겪지만 이러한 변화가 대체로 대부분의 날에 걸쳐 2주 이상 이어지고 일상 기능을 눈에 띄게 방해한다면 그때는 마음이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간단한 방법을 하나 권해드리면 마음 체온계라는 이름으로 작은 메모장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에 한 번씩 오늘의 기분을 0부터 5 사이로 표시하고 잠과 식사, 외출, 대화 시간 같은 일상 항목을 체크합니다. 성실하게 채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틀에 한 번만 적더라도 흐름이 보이고 그 흐름이 바로 나를 돌보는 지도처럼 길을 비춰줍니다. 주변의 작은 신호도 도움이 됩니다. 시장 상인이 요즘은 얼굴이 자주 안 보이시네요 라고 건네는 인사, 교회 권사님이 요새 찬양 시간에 못 배웠어요 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내 일상이 조용히 변화하고 있다는 귀한 힌트가 숨을 쉽니다. 혹여 마음이 매우 어두워져서 스스로를 해칠 생각이 스칠 정도라면 그 순간만큼은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곧바로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 의료진에게 알리시고 지역 상담 창구의 도움을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생각보다 일찍 신호를 알아차리고 작게라도 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창문을 조금 더 크게 열고 햇빛을 얼굴에 살짝 걷는 일부터 시작해볼까요? 이제 아침 햇볕과 15-20분의 공원 산책이 어떻게 하루의 마음을 바꾸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문을 여는 순간 베란다 난간에 부딪힌 햇살이 방바닥에 노랗게 번집니다. 단 20분의 햇빛이 하루의 표정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체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햇빛은 우리 몸의 시계를 맞춰주는 알람과 같아서 얼굴에 부드럽게 닿는 순간 머릿속 깊은 곳에서 지금이 낮이야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마음을 맑게 하는 물질이 서서히 분비되고 저녁에는 자연스럽게 잠을 부르는 호르몬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 이렇게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속을 깨우고 창문을 활짝 열어 서늘한 공기를 한번 들이마신 다음 어깨를 천천히 뒤로 10번 굴려 굳은 근육을 풀어주세요. 그 다음 편한 운동화를 신고 동네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천천히 걸어봅니다. 은행나무 아래로 쏟아지는 빛, 배달 오토바이가 드문드문 지나가며 남기는 바람 소리,
라디오 체조 음악에 맞춰 팔을 돌리는 이웃의 움직임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온기가 번집니다. 입 걸음은 무리하지 말고 대화가 가능한 속도면 충분하고 15분에서 20분 사이를 목표로 하되 첫 주는 10분만 걸어도 괜찮습니다. 벤치를 만나면 잠깐 앉아 5초 들이마시고 5초 멈췄다가 5초 내쉬는 호흡을 5번만 반복해 보세요. 목과 어깨가 한층 가벼워지며 오늘은 이 정도면 잘했다 라는 만족감이 가슴에 남습니다. 계절마다 작은 요령도 챙기면 좋습니다. 여름에는 오전 10시 이전에 부드러운 햇살을 고르고 얇은 모자와 물병을 준비하시고 겨울에는 미끄럼 방지 밑창과 목도리로 체온을 지켜주세요.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쓰고 습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짧게 돌고 바람이 너무 거셀 때는 베란다에서 얼굴만 햇빛에 내어놓거나 집안 복도에서 팔 10회 올리고 내리기, 발목 20회 돌리기 같은 가벼운 동작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혈압약을 드시거나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신다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말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1분 정도 안정한 뒤 일어나시고 가슴 통증이나 숨이 가빠지면 즉시 쉬었다가 상태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작게, 가볍게, 자주의 원칙입니다. 주 3회로 시작해 몸이 기억하면 주 5회로 늘리고 달력에 초록점을 찍거나 손주에게 받은 귀여운 스티커를 하루에 하나씩 붙여보세요. 눈에 보이는 표시는 작은 성취를 오래 남기고 그 표시는 다시 우리를 내일 아침 햇빛 앞으로 불러냅니다. 걸으면서 동매의 소리를 귀에 담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편의점 앞 커피향, 학교 가는 아이들의 밝은 인사, 시장 상인의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한마디가 마음을 툭툭 두드려주죠. 때로는 라디오를 살짝 켜서 좋아하던 가곡이나 잔잔한 트로트를 흥얼거리며 보폭을 맞추어 보세요. 오늘의 산책이 끝나면 현관에서 가볍게 종아리와 발목을 쓸어내리듯 마사지하고 보리차 한 모금을 마시며 나는 오늘 나를 위해 20분을 선물했다 라고 속으로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몸과 햇살을 만나 하루의 리듬이 다시 정돈되기 시작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사람을 향해 열립니다. 걸음을 멈춘 자리에서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으시죠? 이제 그 마음의 문이 열린 김에 주 3회 20분의 따뜻한 대화 약속으로 연결에 힘을 더해볼 차례입니다. 다음으로 전화 한 통과 동네 모임이 어떻게 우울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센닉 20분이면 마음의 무게가 눈에 띄게 가벼워집니다. 오늘 먼저 안부를 전할 한 사람 마음속에 떠오르시나요? 대화는 마음의 밥상과 같아서 따뜻한 말 한 숟갈이 속을 달래주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느낌이 하루의 균형을 되찾게 합니다. 월수금 저녁 2부시에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전화 20분을 약속해보세요. 달력에 작게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냉장고 메모지에 2부시 안부통화라고 적어두면 약속이 눈에 보이고 그 약속이 나를 다시 사람 속으로 부드럽게 이끕니다. 부산에 사는 동생에게는 김치가 얼마나 익었는지, 동네 시장 배춧값이 어떤지, 어젯밤 드라마에서 왜 그 대사가 마음에 남았는지 소소한 이야기로 시작해보시고 며느리에게는 미역국이 오늘따라 더 구수했다는 말 한 줄을 건네보세요. 일요일 오후에는 손주와 영상통화로 20분, 이번 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그림 일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고 대신 어릴 적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던 얘기를 들려주시면 세대의 이야기가 다정하게 이어집니다. 스마트폰이 낯설면 손주에게 이모티콘 보내는 법을 배워보시고 영상통화 전에는 소리와 화면 밝기를 미리 확인해 귀가 편안하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연결도
마음을 크게 지탱해줍니다. 주민센터의 건강체조나 노래교실, 노인복지관의 서예, 수채화, 요가 프로그램에 가볍게 발을 들여놓고 성당, 사찰, 교회 예배 뒤 다과 시간에 따뜻한 차를 마시며 요즘 잠은 어떠세요? 같은 진심 어린 안부를 건네보세요. 사람다는 자리가 부담스러우시면 조용한 독서 모임이나 바느질 모임, 동네 공원 걷기 모임처럼 숨 쉴 틈이 있는 모임을 골라 천천히 익숙해지는 것도 좋습니다. 대화가 서투게 느껴지면 마음속에 안부 세 문장을 준비해보세요. 밥은 잘 드시는지, 요즘 잠은 어떠한지, 오늘 가장 기뻤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이 세 가지로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문이 열립니다. 길어지면 피곤해지니 20분을 기본으로 삼고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더 얘기해요 라는 마무리 말을 습관으로 두면 서로에게 편안한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무엇보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시간을 조금 더 넉넉히 두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말을 고를 때 조급해하지 말고 그랬군요, 충분히 이해돼요 하고 천천히 맞장구를 쳐주시면 그 순간이 바로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청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스피커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고 조용한 곳을 찾아 앉아 간단한 메모를 하면서 통화해보세요. 감정이 특히 무거운 날에는 약속을 취소하지 말고 5분이라도 연결을 유지해보시고 가족과 이웃에게 오늘은 조금 지친다 라고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내 상태를 숨기지 않고 공유하는 일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이며 효의 마음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걱정을 덜어주는 데서 더욱 깊어집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연결이 자리 잡으면 삶의 온도는 한결 따뜻해지고 마음은 다시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의욕으로 향합니다. 이제 이 따뜻해진 마음이 손끝으로 이어지도록 감사 3가지를 적고 손글씨 엽서를 써보는 소박한 취미와 작은 봉사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많이 한 자루가 마음을 붙잡아줍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지금 떠올려 보실래요? 하루를 정리할 때 작은 공책을 펴고 아침 베란다에 스며든 햇살이 따뜻했다. 시장 김치가 딱 익어 밥 한 숟갈이 참 고마웠다. 이웃이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어 마음이 환해졌다처럼 구체적으로 적어내려가면 생각은 어둡고 넓은 바다에서 현재의 잔잔한 폭우로 천천히 닻을 내립니다. 손으로 글자를 그리는 동작은 마음의 속도를 낮추고 호흡을 길게 만들어 자꾸만 과거의 아쉬움이나 미래의 걱정으로 달려가던 시선을 지금 여기에 붙들어 줍니다. 부산의 바닷바람이 불던 어느 겨울, 작은 난로 곁에서 손주에게 학교 생활 힘내렴 한 줄 엽서를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글씨가 조금 삐뚤어도 괜찮습니다. 엽서 뒷면에 계절의 냄새를 담아보세요. 오늘 마신 보리차의 구수함, 골목어기 어묵 국물의 온기, 저녁 하늘에 걸린 초승달의 얇은 빛 같은 것들요. 친구에게는 다음 주에 시장 칼국수 먹으며 오래 이야기하자 하고 약속을 남겨도 좋겠습니다. 손이 더 편한 분들은 뜨개질로 손주 목도리를 한 줄, 2줄 쌓아보시고 수채화 물감을 풀어 단풍잎의 색을 한번 섞어보세요. 완성도가 어떠하든 그 과정이 이미 마음의 근육을 길러줍니다. 예전에 찍어둔 흑백 사진을 휴대폰으로 한 장씩 스캔해 작은 가족 앨범을 만들면서 사진 아래에 그날의 냄새와 소리를 적어 넣는 것도 참 좋습니다. 1975년 봄, 학교 앞 구멍가게에서 10원어치 사 먹던 사이다의 톡 쏘는 맛 같은 메모는 손주에게도 귀한 이야기이고 내게는 내 인생을 따뜻하게 확인하는 의식이 됩니다. 작은 봉사도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불씨가 됩니다. 주민센터의 반찬 나눔 행사에 김치 한 통을 보태거나 경로당 청소를 1시간 도와주고 절의 공양간이나
성당 교회의 급식 봉사에 조용히 참여해 보시면 내 손을 거쳐 누군가의 식탁에 따뜻함이 놓이는 장면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도움이 너무 커야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을 보러 갔다 돌아오는 길에 홀로 사는 이웃에게 귤이 많이 남았는데 조금 드실래요? 하고 비닐봉지 하나를 건네는 일만으로도 마음의 통로는 넓어집니다. 실천할 때는 작게, 가볍게, 자주를 기억해 주세요. 한 번에 오래 하지 말고 주 2회 30분. 타이머를 맞추어 부담 없이 시작하고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밝은 조명과 편한 자세를 챙기며 돋보기가 필요하면 머뭇거리지 말고 사용하세요. SNS에 올릴 멋진 결과물이 없어도 됩니다. 오늘의 3줄 감사, 엽서 한 장, 한 줄 뜨개, 사진 한 장에 스캔이 쌓이면 한 달 뒤에는 내 마음의 달력이 알록달록한 성취감으로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손동작이 나는 쓸모있다는 감각을 매일 조금씩 되돌려준다는 점입니다. 내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꾸고 나아가 내 곁의 사람들에게까지 따뜻함을 전합니다. 손끝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면 입맛도 서서히 살아나죠. 이제 이 따뜻해진 마음을 식탁 위에서 더 단단히 지켜보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국 한 그릇과 차 한 잔이 어떻게 마음을 내려앉히고 하루의 끝을 다독이는지 다음 이야기로 조용히 이어가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국물 한 숟갈에 마음도 풀립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작은 따뜻함 하나 올려볼까요? 따뜻한 국은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가슴을 눌러주던 걱정을 조용히 풀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된장국에 애호박과 두부를 큼직하게 넣고 대파를 송송 썰어 올린 뒤 밥은 반 공기만 담아 김치와 나물 한두 가지를 곁들이면 그 자체가 마음을 안정시키는 을식이 됩니다. 너무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미리 다시마와 멸치로 육수를 내 냉장고에 한 병 준비해 두었다가 저녁 무렵 냄비에 부어 끓이고 된장을 풀면 10분 안에 집안이 고소한 향으로 가득 차죠. 미역국은 기름기를 적게 하고 북어를 조금 넣으면 속이 편하고 물을 얇게 채 썰어 넣은 맑은 국도밤에 부담이 적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볼 때 상인에게 오늘 애호박 상태가 어때요? 깻잎은 향이 좋나요? 하고 한마디 물으며 제철 채소를 고르면 이미 마음의 온도가 한 칸 올라갑니다. 장바구니에 담긴 호박, 시금치, 두부, 파, 멸치 한 봉지, 그리고 잘 익은 김치 한 통만 있어도 일주일 저녁상은 충분히 넉넉합니다. 발효의 지혜도 잊지 말아주세요. 김치와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은 뱃속의 작은 식구들, 장내 미생물이 잘 먹고 살도록 도와주는데 이들이 편안해야 기분도 덜 흔들린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다만 짠맛은 줄이고 국물은 아주 조금만 떠서 맛을 보는 습관을 들이면 더 좋습니다.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국물을 반만 드시고 간은 미리 다시마 육수로 깊이를 내어 소금을 덜어보세요. 밥상은 배를 가득 채우기보다 긴장을 내려놓는 자리라 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숟가락을 들기 전 오늘도 잘 버텼다 라고 속으로 한마디 건네고 한 숟갈마다 젓가락라 잠시 내려놓으며 씹는 시간을 길게 가져보세요. 씹는 소리가 조용한 음악처럼 느껴지면
마음이 현재에 닻을 내립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과자와 빵, 자극적인 야식은 밤에 몸을 어지럽히니 가능하면 낮으로 옮기고 과일도 오후 햇살 드는 시간에 드시면 속이 더 편안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보리차 한 잔을 권합니다. 주전자에서 막 내려온 따뜻한 보리차를 두 손으로 감싸주고 코끝으로 구수한 향을 먼저 들이마신 뒤 한 모금씩 천천히 목을 적셔보세요. 유자차의 산뜻한 향은 마음의 구석을 환기시키고 대추차의 달큰함은 몸 안 깊숙한 곳까지 따뜻함을 전합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TV 소리를 낮추고 조명도 한 단계 줄여서 거실에 작은 노을이 내려앉은 듯한 분위기를 만들면 이미 밤으로 들어갈 준비가 절반은 끝난 셈입니다. 혹시 가족이 함께 모인 날이라면 국물은 싱겁게 하고 반찬은 제철 채소 중심으로 차려 효를 담아보세요. 손주에게는 국 위에 얇게 썬 달걀치단을 올려 색을 더하고 배우자와는 오늘 시장에서 상인이 안부 물어보더라 같은 일상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남은 국은 작은 용기에 나누어 홀로 지내는 이웃과도 함께 나눠보세요. 나눔은 음식보다 큰 온기를 데려옵니다. 따뜻한 한 끼가 몸과 마음을 서서히 진정시키면 이제 밤을 편안하게 보내는 준비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다음에는 불빛을 조금 낮추고 호호가 가벼운 몸풀기, 수면 환경을 정돈하는 저녁 루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겠습니다. 밤이 해디신가요? 오늘은 불빛을 살짝만 낮춰도 매일 아침의 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녁 식탁을 치운 뒤에는 거실과 방의 조명을 한 단계 줄이고 TV 소리도 작게 낮춰 집안에 고요한 여운을 깔아주세요. 밝은 흰색 조명 대신 따스한 노란빛 아래에 앉아 보리차 잔을 손에 감싸주면 몸과 마음이 이제 밤이야 라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과 TV는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잠깐 작별 인사를 하는 마음으로 치워두시고 꼭 보아야 할 프로그램이 있다면 다음날 낮에 재방송으로 만나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이제 호흡을 정돈해 볼까요? 의자나 침대 가장자리에 허리를 곧게 세우고 한 손을 배에 올린 뒤 천천히 5초 동안 들이마시고 5초 머물렀다가 5초에 걸쳐 부드럽게 내쉽니다. 이 5 호흡을 610회 반복하면 심장이 한 박자 안정되고 머릿속 소음이 볼륨을 낮추듯 조용해집니다. 이어서 가벼운 몸풀기를 더하면 수면의 문이 한층 부드럽게 열립니다. 격을 짚고 발목을 천천히 20번씩 돌리고 어깨를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를 10번, 목은 예, 아니요, 글쎄요를 말하듯 아주 작게 움직이며 긴장을 풀어주세요. 허리는 욕심내지 말고 고양이 자세처럼 등을 둥글게 했다가 살짝 펴주면 충분합니다. 이때 미끄럽지 않은 바닥을 확인하고 침대 주변에 걸리는 물건이 없는지 살펴 안전까지 챙겨주세요. 침실은 1820도 정도의 포근한 온도를 지키고 건조하다면 머리맡에 물 한 컵을 두거나 가습기를 약하게 켜두면 코끝이 편안합니다. 이불의 무게는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게 어깨를 부드럽게 덮어주는 정도가 좋고 창가의 커튼은 빗샘이 적도록 정리해 새벽에 불필요한 각성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디오를 좋아하신다면 잔잔한 가곡이나 조용한 트로트를 아주 작은 볼륨으로 틀어도 돼 타이머를 30분으로 설정해 음악이 스스로 꺼지게 하면 밤의 리듬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새벽에 중간에 깨어나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계산하지 마시고 침대 옆 머그잔에 준비해둔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불을 켜지 않고 다시 5호흡을 3회 정도 반복해보세요. 화장실에 다녀오셔야 할 때는 발을 비추는 작은 취침등을 이용해 눈이 확 깨어나지 않도록 하고 돌아와서는 지금은 다시 쉬는 시간이라고 속으로 말하며 억지로 잠을 재촉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밤의 질서를 잘 지키면 낮 동안 더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지낼 힘이 생깁니다. 다만 이런 루틴을 꾸준히 지켜도 2주 이상 마음이 가라앉고 입맛과 잠이 계속 흔들린다면 혼자서만 버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족에게 조심스레 신호를 보내어 요즘 잠이 얕고 기운이 없어서 병원에 한번 함께 가면 좋겠어라고 말해보시고 동네의 도움창구와 의료진의 손을 가볍게 잡아보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왜 약함이 아니라 지혜인지, 가족과 지역 자원을 어떻게 부드럽게 연결하면 좋은지 차분히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가족에게는 요즘 잠이 얕고 기운이 없어서 병원에 한번 같이 가주면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 라고 솔직히 말해보세요. 방문 날짜를 함께 정하고 가는 길과 접수, 대기 순서를 가족이 도와주기만 해도 마음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진료실에서는 그동안 적어둔 마음 체온계 메모, 잠이 어느 시간에 깨는지, 식사와 산책을 얼마나 했는지, 하루 기분 점수와 걱정거리는 무엇이었는지를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의사는 최근의 수면과 식욕, 통증이나 어지럼 증상, 복용 중인 약, 지지해주는 사람들에 대해 차근차근 묻고 필요하면 상담과 약물, 생활 루틴 조정을 함께 제안할 수 있습니다. 약이 처방되면 저용량부터 시작해 몸의 반응을 관찰하고 어지럽거나 입이 마른 느낌 같은 변화가 있으면 다음 내원 때 꼭 알려주세요. 이번 주엔 20분 산책을 주 3회 해보자. 잠들기 전 555 호흡을 6회 해보자. 처럼 아주 작은 목표를 진료실에서 합의해 오면 그 약속이 일상의 난간이 되어줍니다. 병원만이 길은 아닙니다. 주소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간단한 선별 상담과 지역 자원을 안내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에는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동예술치료, 또래 모임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당, 사찰, 교회에서도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음을 나누는 소모임이 열리니 주보나 안내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스마트폰이 익숙하시다면 카카오톡으로 오늘 시장에서 인사가 반가웠다, 보리차를 마시며 숨을 길게 쉬었다 같은 아주 짧은 일상 메시지를 하루에 한 번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연결의 끈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위기처럼 마음이 매우 어두워질 때를 대비해 마음 안전 계획을 미리 적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나를 악화시키는 신호가 보이면 1단계로 가족 1명에게 전화하고 2단계로 가까운 이웃이나 종교 모임 리더에게 알리며 3단계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24시간 운영되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에 연결하는 순서를 메모지에 써두었다가 지갑이나 휴대폰 케이스에 넣어두세요. 긴급 상황에는 112이나 119로 즉시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도움을 청하는 일은 누군가에게 짐을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나와 가족을 함께 지키는 효의 다른 모습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돌보는 그날 우리 가족의 걱정도 한 뼘 줄어든다 라는 문장을 오늘의 격려로 마음속에 붙여두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이 오면 다시 햇빛을 얼굴에 얹고 정해둔 20분 통화와 감사 3줄, 따뜻한 한 끼와 저녁의 호흡으로 하루를 이어가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나누었던 5가지 비결을 따뜻하게 되짚고 앞으로의 실천을 응원하는 인사를 전하며 결론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단 한 가지만 실천해보셔도 일주일 뒤 마음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가볍게 다가오는 장면이 무엇인지 천천히 떠올려 보실래요? 우리는 아침 햇살 아래 20옹이 20분 산책으로 하루의 시계를 바르게 맞추는 법을 배웠고, 주 3일 20분의 안부 전화나 영상통화로 마음의 창문을 여는 연습을 했습니다. 연필 한 자루로 감사 3가지를 적고 손글씨 엽서 한 장을 보내거나 뜨개 수채화 같은 소박한 취미, 이웃과 반찬을 나누는 작은 봉사로 손끝에 온기를 되찾는 일도 기억하셨지요. 저녁 식탁에서는 된장국과 김치, 제철 채소로 속을 편안히 달래고 보리차, 유자차, 대추차 한 잔으로 하루의 여운을 부드럽게 가라앉히며 밤에는 불빛을 낮추고 5호 호흡과 가벼운 몸풀기, 포근한 수면 환경으로 내일의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버티지 말고 가족, 의료진, 지역 자원의 손을
가볍게 잡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임을 확인했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작은 목표를 함께 정하고 주민센터, 복지관, 성당, 사찰, 교회 모임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음이 매우 어두워질 때는 1393과 같은 상담 창구에 연결하는 구체적인 길을 마음속에 메모해 두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한국의 사계절은 우리의 생활을 바정하게 이끕니다. 봄에는 학교 앞 벚꽃길을 천천히 걸으며 손주와 웃음을 나누고, 여름에는 이른 시간에 부드러운 햇살 아래 짧은 산책으로 땀 한 번 흘리고, 가을에는 전통시장 골목의 고소한 냄새와 함께 상인과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며 마음을 데웁니다. 겨울에는 김장 나눔의 정을 기억하며 따끈한 국물 한 숟갈로 속을 다독이죠. 이렇게 계절의 리듬을 따라 작게, 가볍게, 자주를 실천하면 내 삶의 바퀴는 다시 부드럽게 굴러갑니다. 오늘 밤 창가 커튼을 조금 더 단단히 들이우고 머그잔에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신 다음, 나는 오늘 나를 위해 20분을 선물했다 라고 속으로 다정히 말해보세요. 그 한 문장이 내일의 나를 더 가볍게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다음 길잡이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작은 비결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 정성껏 담아 더 좋은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위로와 용기가 건너갈 거예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건강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등 뒤를 가만히 어루만지듯 호흡을 세다가 내일 아침의 햇살이 여러분을 한결 가볍게 맞이하게 조용히 응원합니다.